아파트 단지 1층의 한적한 구석, 작은 창고 공간이 놀라운 변신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낡고 투박했던 외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는 아기자기하면서도 정갈하게 정리된 내부가 엿보입니다. 번듯한 간판 하나 없이 오직 수리 공방이라는 손글씨가 적힌 작은 나무. 팻말만이 이곳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 공간은 다름 아닌 박노인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손재주와 따뜻한 마음으로 직접 꾸려가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망치, 드라이버, 핀셋, 납땜기 등 다양한 수리 도구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는 돋보기와 작은 조명 등이 놓여 할아버지의 섬세한 손길을 짐작하게 합니다. 선반 위에는 아직 수리를 기다리는 고장난 물건들과 이미 박노인의 마법 같은 손길을 거쳐 새 생명을 얻어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사이좋게 뒤섞여 있습니다. 멈춰버린 할머니의 오래된 손목시계, 날개가 부러진 아이의 로봇 장난감, 찢어진 가장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내던 빈티지 라디오, 우산살이 휘어진 이웃의 우산 등 이곳에 들어오는 어떤 것이든 박노인의 손길을 거치면 마치 마법처럼 다시 온전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만능손 할아버지, 맥가이버 할아버지로 불리며 은근히 소문이 자자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이곳은 돈을 받고 고쳐주는 정식 가게가 아니기에 이곳을 찾는 이들은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작은 음료수 한 병이나 손수 만든 바오 봉투 혹은 직접 키운 채소 한 바구니를 건네곤 합니다. 박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일부이자 이웃과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는 고장난 물건 하나하나에 깃든 사람들의 사연과 추억을 존중하며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줍니다. 박노인 할아버지는 먼 곳에 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깊은 적막함은 때로는 그의 마음을 깊은 고독감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과 인연들을 되짚어 볼 때면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그에게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활력소입니다. 부서진 물건의 원래 모습을 상상하고 섬세한 손길로 부품을 조립하며 마침내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작동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발견합니다. 낡고 버려질 뻔했던 물건들이 자신의 손을 거쳐 다시 빛을 발할 때 박노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더불어 고장난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주민들의 애틋한 사연과 추억을 들으며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 또한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며 웃고 울 때 박노인은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닌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고 이웃과의 따뜻한 유대감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작은 공방은 그에게 단순한 작업실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쉼터이자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주 같은 요일, 거의 같은 시간이 되면 이 작은 공방에 늘 몇 명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들은 다른 주민들처럼 고장난 물건을 들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공방 한편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박노인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소박한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조용히 돌아갑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심지어는 나이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매주 같은 시간에 순번이라도 정한 듯 차례로 공방 문을 두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 교복 차림으로 찾아와 공방 한쪽에 앉아 책을 읽거나 할아버지의 작업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는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직접 구운 빵이나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타나 할아버지와 담소를 나눕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5시에는 듬직한 체격의 40대 남성이 퇴근길에 들러 그날 있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주말 오후에는 젊은 부부 한 쌍이 함께 들러 공방을 청소하거나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들의 방문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박노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제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은 이 광경을 보며 궁금증을 감추지 못합니다. 대체 저분들은 누구지? 할아버지와 무슨 인연이 있길래 매번 저 시간만 되면 꼭 저 할아버지 공방을 찾아가는 걸까?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흥미가 가득 서려 있습니다. 해질녘 공방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흐르는 저녁 시간이 찾아오면 박노인은 홀로 남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창밖으로는 하루의 노고를 마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고 공방 안에는 낮 동안 손님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잔향이 희미하게 남아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였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독할 수 있는 홀로 사는 삶 속에서도 타인과의 따뜻한 연결과 교류를 통해 그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습니다. 비록 간판 없는 작은 공방이지만 이곳은 그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공간이며 알 수 없는 인연들이 이어지는 따뜻한 교차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삶의 아름다운 조각들이자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들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듯한 일상 속에서 이 특별한 방문객들은 박노인의 삶에 색다른 활기와 기대를 불어넣는 존재들입니다. 그는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박노인의 공방은 단순한 수리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이 만나고 치유되는 작은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우연히 나타납니다. 여느 때처럼 젊은 부부가 공방에서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문을 나선 뒤였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남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공방 문턱을 나서며 뒤돌아 박노인을 향해 조용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옆을 지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귀에 그 말이 어렴풋이 들렸고 그의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깊은 감사의 의미는 그동안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비밀의 장막을 걷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박노인과 이 특별한 손님들 사이에 엮인 깊고도 따뜻한 인연의 실타래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이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고 그 무언가가 바로 이 특별한 방문의 이유임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 한마디를 곱씹으며 그들의 숨겨진 사연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계기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특별한 손님들의 비밀이 드디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과거 박노인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크고 작은 전환점을 맞이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작은 선의는 씨앗처럼 뿌려져 각자의 삶 속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박노인의 헌신적인 마음과 깊은 배려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선의와 은혜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전혀 바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어 오늘날의 변함없는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울림으로 돌아왔는지 이제 그 감동적인 사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의 공방은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이 가득한 교류의 장소였습니다. 먼저 매주 화요일 오후에 규칙적으로 찾아오던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은 사실 과거 부모님의 끝없는 다툼과 싸움으로 가정이 위태로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밤 부모님의 격렬한 언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이는 공포에 질려 집을 뛰쳐나와 차갑고 어두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외출했다 돌아오던 박노인이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었고 겁에 질린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손수 차려주고 밤늦도록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불안에 떨던 마음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날 밤의 따뜻한 밥 한 끼와 다정한 위로는 어린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어둠 속에서 찾은 한 줄기 희망과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몸도 마음도 건실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박노인의 공방을 찾아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처럼 때로는 묵묵히 공방 정리를 돕는 든든한 손주처럼 박노인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금 선물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삼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던 단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은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며 고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던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아파트 단지 집 앞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퇴근하던 박노인이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고 주저없이 그녀를 등에 업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돌봐주었던 박노인의 헌신적인 모습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던 그녀에게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도 할아버지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힘겹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자신에게 조건 없는 손길을 내밀어준 박노인의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한 그녀는 매주 할아버지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직접 만든 밑반찬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건네며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녀에게 박노인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삶의 절망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진정한 은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이제 박노인에게 작은 행복을 돌려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퇴근길에
꼭 공방에 들르던 듬직한 체격의 40대 남성은 과거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의고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좌절감에 잠겨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그에게 박노인은 매일 새벽 그의 집 앞에 찾아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거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를 건넸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며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에게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무언의 격려와 함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조건 없는 지지와 따뜻한 응원 덕분에 그는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회의 구성원이 된 그는 박노인에게 매주 찾아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성취를 들려드리고 가끔은 공방에 무거운 짐을 옮겨드리거나 손이 필요한 일을 도우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보답합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는 아픈 시련을 이겨내고 훌륭하게 성장한 자랑스러운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방문은 박노인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그리고 주말 오후 언제나 함께 공방을 방문하는 젊은 부부는 신혼 초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막막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박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작은 일거리들을 주어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고, 때로는 직접 재배한 채소나 미리 준비해둔 생필품들을 몰래 가져다 주며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박노인의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그 부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 부부는 매주 박노인을 찾아와 공방의 청소를 돕거나 함께 식사를 대접해드리며 변함없는 감사와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부부는 사랑스러운 손주 같은 존재이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박노인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그들의 방문은 박노인의 삶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이 특별한 손님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마치 운명처럼 나타나 따뜻한 도움을 준 박노인의 크고 작은 선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의 도움을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삶의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세상의 따뜻함을 선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자신들이 정한 요일과 시간을 엄수하여 순번을 정해 박노인에게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소박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자신들이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자 가장 진심 어린 방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답이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교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의 작은 공방은 단순히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사랑과 감사가 교차하는 소중한 쉼터이자 따뜻한 사랑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점심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갈비찜인데 따뜻하게 데워왔으니 같이 드실까요? 중년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내밀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학교 미술 시간에 최우수상을 받은 그림이에요. 공방 벽에 걸어두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고등학생이 쓱스럽게 웃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건넵니다. 그림 속에는 공방에서 일하는 박노인의 모습과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고장, 난 물건들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지난번에 고쳐주신 시계 덕분에 중요한 고객과의 약속에 늦지 않았어요. 덕분에 계약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박노인은 그저 푸근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변함없는 방문이 그에게는 어떤 값비싼 보답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70대 박노인은 사실 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공방은 고마운 마음들이 모여드는 따뜻한 쉼터였고, 그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치 않고 사람들의 따뜻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방문은 박노인의 일상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순간이자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인정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공방은 그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해질녘 노을빛이 공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박노인은 여느 때처럼 고장난 진공관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 수많은 물건들을 고쳐온 장인의 손답게 능숙하고 섬세하게 부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방 안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놓고 간 작은 선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벽에 걸린 고등학생의 그림 테이블 위에서 식어가는 중년 여성이 놓고 간 따뜻한 도시락 통, 젊은 부부가 정리해준 공구함,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메모들이 그의 따뜻한 일상을 말해줍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노을이 붉게 물드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우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가득 서려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한마디를 의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도운 게 아니라 그때 나도 외롭지 않아서 좋았지. 그 아이들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의 말 속에는 타인을 도왔던 순수한 기쁨과 보람,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 또한 위로받고 충만함을 느꼈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타인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행복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박노인의 공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